하물며 그 자장이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들까 보냐. 다 거기가 다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즉 3년 동안 학문을 하면서 녹을 뜻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땅하다. 비가 많이 오네. 자왈 독신호화가며 수사선돈이라. 독은 후이 여기하니 불독신즉 불능호학이라. 이런 독신이 불호학즉 소신이 혹비 기정이요 불수사즉 불능이 선기도라. 연 수사이 부족이 선기도즉 역도사이라. 그 수사자는 독신지요요 선도자는 호학지공이라. 이방분립하고 난방불거하며 천하유도즉 현하고 무도즉 은하나니. 천하무도즉 은하나니. 천하무도즉 은이니라. 군자견이 수명이니 직사 이방자 무가거지의요 제외즉 분립이 가야라. 남방비이 형정기간이 문이라 고로 결기심이 거지라. 천하는 그 일세의 언이니 무도적 은기신이 풀렸냐는 차유 독신 호학 수사 선도자야 그만이 뭐 자야 그렇게 토를 붙여본 데는 자야 능진이라. 그런 사람만이 능한다. 박무도의 빈차 천원이 취하며 박무도의 부차 귀연이 취하니라. 세치 무가행지도 하고 세라니 무능수지 절이면 농로여인이라. 불족 위희사의니 가치지 심야라. 가치지 심야라. 조시할 유학유수이 거치지의 결하고 출처지 분이 명년 후에 이 군자지 전도자라. 자왈 믿음을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독신호화. 이건 굉장히 신경을 이게 아주 전문적인 수로입니다. 독신, 믿음을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믿음만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믿음의 자체가 이것이 상과 정과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불교도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하지만 첫째 부처님의 경전을 잘 봐야 돼요. 믿음 자체가 부처님 경전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절집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죠. 이유가에는 이 학문 근본이 독신호학이에요. 믿음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호학을 해야 돼요. 호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 호학을 하게 되면은 자기 배운 도에 대해서, 자기 배운 어떤 절조에 대해서 죽음으로 지킬 줄 알고, 또 그것이 독신호학이 돼가지고서 도를 놔도 그 도를 인해도를 철저하게
착하게 해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다. 독신호와 수사선도, 이것은 같이 열쇠 꾸러미처럼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이 독신만 해서도 안 되고 호학만 해서도 안 되고 한갓 지킴만 해서도 안 되고 죽음으로써 지키는 데는 도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도에 대해서 지킬 줄 아는 그런 죽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한갓 죽음 그 자체가 도하고 관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저 한갓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활 믿음을 돈독히 하며 배움을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지키고 도를 잘 꾸며가고 장엄을 해야 된다. 수사선도 자기 죽음의 세계가 도의 대합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한갓 죽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신호학을 해야 된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후이 여자라, 두껍게 엷은 쪽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엷은 쪽이 아니고 아주 두꺼운 쪽으로 아주 진하게,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 넘쳐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자체가 항상 움직여 가지고서 자기 믿음의 세계를 독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독자입니다.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 자체가 아주 깊고 두터워 가지고 전혀 아주 변동이 없는 것이야. 불독신적 사람이 신이 돈독하지 못한 즉석은 불능호학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능히 배움을 좋아하지 않아. 확실하게 믿고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진짜 무견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우리 배우는 것이 진짜 뜻을 깨달음을 얻는 데에 재미를 얻고 맛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독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독신이 되지 않은 즉석은 능히 배움을 좋아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믿음만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자기의 그 믿음의 세계가 혹 비기정이라 그 바른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야. 다르지 아니하며 죽음으로써 자기 그 세계를 지키고 국가를 이해한다든가 임금을 이해한다든가 인을 이해한다든가 뭐 충의 질사 열사 전부 그런 것들이죠. 죽음으로써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능히 그 자기가 지향하는 그 세계의 도를 잘 꾸민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죽음으로 지키되 그 죽음으로써 지키는 그 자기 살림살이가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좋기서 그 도를 선택 못하는 그런 죽음이 있진데 이건 또한 한갓 죽음만 선택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죽음 당하는다 이 말이에요. 조문동인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들어서 사는 살림살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 살림살이야만이 진짜 우리 살림살이다. 매우 강조하는 소리인데 아침에 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데 괜히 공자님이 그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 저녁도 되기 전에 그만 너무 좋아서 자살해 죽는다 이 말이야. 그건 그냥 한갓 그저 그냥 그런 것이지 도사라 그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뒷받쳐주기 위해서는 호학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조계종에 빠져버렸어요. 이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단이 질서가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앞장서가지고 이 계획도 한번 봐요. 그냥 막 머리를 어디 쳐박하지만 다 나중에 쏠쏠이 사라진 사람은 주지하고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뭐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응? 나는 애지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뭐 먼저 총을 쳐박지는 않지만 독신노와 수사선도 인내해봐야 우리 전체 살림살이 수행해집다네. 대수사자는 죽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내면에 잠재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돈독한 그 효험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고, 선도자는 도를 잘 꾸미고 도를 착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학문을 좋아하는 어떤 공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위방불립하고 난방불거하며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거하지 말며 천하에 도가 있은즉 나타나고 도가 없은즉 숨을지니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읽었지요? 예? 군자라고 하는 것은 견이 수명이라. 견이 수명이라. 위태로움을 당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인을 위해서 위태로움을 당할 것 같으면은 자기 목숨을 내버려야 돼. 자기 삶의 목숨을. 그 나라가 위태롭고 사직이 위태롭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삶의 길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군자가 목숨을 내버린다면 그 말은 명분이 뒤따라야 되는데 아무 때나 죽겠다고 목숨 쑥쑥 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군자는 위험을 당하면은 견자인데 피동형이지. 위험을 당하면은 목숨을 들어 바치는 것이니 직사 이방자 위태로운 나라에 벗을 한 자는 무가거지니라. 군자의 살림살이는 가히 도망가야 될 어떤 명분의 의리가 없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IMF를 서로 넘기기 작전하고 뭐하고 이랬었는데 너네 일들은 그건 답이 그냥 나와버려. 얼마나 치사스러운 집단인가. 이방자 그러니까 위태로운 나라에는 군자는 스스로 들어가질 않아야 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책임. 서로 책임을 간다는 것은 군자보다도 소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요. 유혹의 어떤 살인사를 평가할 대상도 뭐냐. 그 지저분한 것들이 정치한다고 한다. 그러니 위태로운 나라에 벼슬 한 자는 그 나라를 내버리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가히 떠나버릴 어떤 명분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분립이라 위태로운 나라에는 가서 들어가지 않는다. 생명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라의 밖에 있은즉슨 분립이 가해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 이 말이야. 왜 들어가서 거기 휘말리냐 이 말이야. 어지러운 나라는 거하지 않는다 하니까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아직 조짐이 싹트고 있는 것이지 혼란의 소용돌에 빠져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 소지가 있는 그 나라의 군자는 괜히 가서 일진거리다가 덫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군자니까 아무데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수갑 속에까지 들어가서 사람 구제하다 같이 빠져 죽는 그런 죽음은 안 택한다 이 말이야. 군자는 가히 이치 있는 소리로 속임을 하면은 속임을 당하지만 이치 없는 소리로 하게 된다면 군자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군자는 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랑 그런 임 때문에 바보짓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제 앞에 전자산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난방이라는 것은 아직 위태롭지 않지만 그러나 그 초짐을 보게 되면은
행정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형벌을 주고 정치를 잘 해나가는 어떤 그 법률이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문란이 와. 그렇기 때문에 그 군자는 그 기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몸을 깨끗이 해가지고서 거지 사라져버려. 거지 사라져버려.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한 일세를 들어서 말했는데 그 나라의 천하가 도가 없은즉 그 몸을 숨겨가지고서 불현이요 나타내지 아니하니 이런 살림살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오직 독신호합 수사 선도자만이 능지 자기의 철저한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밖의 것에 대해서 승부를 냉금한 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명예나 물질이나 이태로운 나라라든가 또 남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불씨의 소재가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들어가서 벼슬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바칠 판인데 그런데 함부로 덜썩덜썩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원이 뭐 전무 맡아라고 하니까 덜썩 맡으면 안 돼. 심사숙고해야지. 방유도에 빈차 천원이 취하며 나라에 도가 있는데 빈차 천원이 가난하고 또한 천하게 사는 것이 가히 부끄러울 일이고 나라에 도가 있어가지고 도가 행해지는데 도를 얻은 선비들은 당연히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해가지고 그걸 쓰여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쓰임이 없는 상태에서 가난하고 천하게 생활하는 것. 그런 것은 선비 세계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독선지식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겸손천하할 기회가 있으면은 내일 도를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에 옮겨가지고 모든 사람께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못 되는 것이 빈차천자의 말이야.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박무도의 부차기연이 취하니라. 나라에 도가 없어가지고 혼란이 있는데 또 돈 많이 버는 거 그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또 그 자리 장관 자리가 자기 자리도 아닌데 또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넉살 돋게 앉아있는 거 그거야말로 더구나 치사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 노노의 일은 해결이 다 된다니까. 부차 기연이 가히 부끄러운 얘기만 하다. 세치무 가행지도 하고 세상에 도가 있어가지고 다스려져 있대. 그 군자가 학문하고 수행해가지고 독신노화학을 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세상에 가히 행할 도가 없고 안 되지요. 세람이 명수지절이면은 세상에 홀타져 있는데도 돈 벌려고 하고 그 자리 앉아가지고 월급 많이 타먹고 대접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되죠. 세상이 혼란한데 늘 지키는 절조가 없을 것 같으면은 큰 돈을 많이 전주보다 돈이 더 많고 연자 삼자보다도 더 이가 높은다 손 치더라도 그건 어떻게 따져볼 때 농농이라면 하지 않는 별볼일 없는 영이란 것은 영이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대통령이고 돈이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농하지 않는 농농영이라 부족이 사이라 좋기 선비가 될 수 있다라는 가치 기준을 정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불족이 족이란 말은 밑에 보면은 전부 그렇게 풀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그냥 족지서 뭐 한데 이렇게 하는데 그 안불자가 올라갈 때는 어떤 가치 기준의 대상을 매겨가지고 윤이 문이 있다고 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부가 이 천하를 다 소유할 부가 있고 귀한 자리가 요순보다도 귀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해가지고 유모 따질 그런 거리가 못 되는 그런 것이다 이 말.
그런 것들이 가치지심이라 가히 부끄러워함이 너무너무 심한 것들이다. 그러니 절집안에 밥만 똑 따먹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수자라고 하는 것은 강도해야 되고 주지도 해야 되고 포교도 해야 되고 불사되고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수자라. 요즘 수자들은 뭐 재지내는 거 뭐 법문 듣는 거 그건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 조시왈 유하유수의 그 지질계라고 학문도 있고 또 그것을 지킬 줄 알아가지고서 자기가 가야 될 것을 가고 나아가야 될 것을 나아가는 그 의리세계 몸가짐이 깨끗하고 자기가 또 밖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그 처지분이 철집안에도 수행 집단이지만 이런 출처라든가 거치라든가 이런 것이 뭐 하나로 이렇게 두루뭉텅이로 하지만 자기 그 생활하는 자체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으로 따라다녀요. 또 소인을 살고 그만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큰 것들이 그 지지의가 결라고 출처의 분수가 밝은 연후에 이 군자지 전득해라. 군자가 덕을 온전히 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군자가 되는 온전한 덕이 되는 군자의 온전한 덕이 되는 것이다. 5분 쉬었다가 자왈 불제 귀하얀 불모 기정이니라. 정자왈 자왈 부제 귀하얀 불모 기정이니라. 정자왈 부제 귀즉 불린 기사야니 야군 대부 문이 고자즉 유질이라. 자왈 부재기하얀 부재기한 어떤 선비로서의 세상을 벼슬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비로서의 세상을 채웠을 때 자기 신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정치에 대해서 불모라고 하는 것은 이렇군 저렇군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대방에 있으면은 곤히 밥 한 그릇 먹고 자기 수행이나 하지. 괜히 지대방에 있으면서 소인도 안 살면서 소인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군 저렇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비굴한 것이다. 그런 얘기요. 당당한 짓거리가 못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소인을 안 살고 뒷방에 있을 적에는 그저 자기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뭐 사진에 이제 불이 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골치 아픈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옆에 도반이 그냥 중리산이 뭐 해삼돼도 아니 그래 뭐 뒷방 신세니까 그렇게 애썼지는 않죠.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자꾸 쏙싹거려서 하면은 뒷방에 있어도 좀 말빨 좀 수고 좀 챙기려고 하면은 요즘 비우승정단에 그 뒷방에 생활하는 거지 여간 그 권력이 큰 방에 공사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뒷방에서 일단 해결이 돼야 되지 큰 방에서 결정한 건 의미가 없어. 뒷방에서 이제 특기 행사 같은 데는 더해. 특기 행사 같은 데는 더해. 부재기하연 불모기장이라 이 대목 소화시키면은 편해. 할 거 없어 그거. 응?
공부 잘하고 있는데 뭐 사중에서 뭐 대접 잘하겠지 뭐 시비 이렇쿵저렇쿵 해가지고 그 지가 허해가지고 그런 거야. 남이 시비한 것은 앞에 교만 떨고 인색한 거 여기 나왔지? 에? 지가 허해서 그런 거야. 차있는 사람은 그런 짓거리 안 해. 그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하는 일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군자의 어떤 인품이다. 경자와의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한 즉석은 풀린 기사야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지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지 소인자다 하면서 일공저랑 하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만일 뒷방에 있고 한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금이나 대부가 와서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고 물었을 적에는 혹 자기의 아는 소견으로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리산 가면은 조식 남명선제 서실이 있는데 지금 그 남아있어요. 대원사 들어갔는데 거번 출연글에 청관 천석종하라 비대고면 불명이라 쟁사 불효산이 천명이불명가 그 글이 걸려 있어요.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선조대왕이 남명 선생을 초월해가지고 제상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남명 선생이 거절한 글이죠. 그게. 그 옛날 그 얘기 해줬죠. 에? 어때 분필도 이렇게 힘이 없어. 옛날에는 그 과거 제도가 어떤 그 선비들의 그 등록문인데 그 과거 시험을 밟지 않고 그 실력 인정을 받아가지고 벼슬에 등용하는 그런 그 선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증군이라 그래요. 예. 불을 증자 인군군자 인군이 불렸다. 애시당초 초하에 묻혀가지고 도학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벼슬길에 오르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임금이 실력을 인정해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불러서 제상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증군이라 그래요. 예, 증자는 이럴 때는 이 증자가 무슨 증자예요? 너는 기집는 방. 예? 예? 우리 지금 칠체정신 배웠지?
일곱 군데에서 부처님이 아른지한테 마음을 묻는 거. 또 거기는 물을 증자지만 여기는 푸른다 이 말이에요. 불을 증자. 그래서 이걸 증근이라 그래. 지산에 가면 대원사 들어가는 이쪽에 남명조식선생 사당이 있는데 이 평생 지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벼슬길에 오르지 않는 분이 남명인데 그 당시 퇴계하고 남명 선생하고는 쌍벽이었죠. 그래서 퇴계는 중앙에 진출을 해가지고서 그 경륜을 세상에 활짝 피웠고 이 남명 선생은 끝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일내란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나라가 좀 혼란의 기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조가 이 남명 조식 선생을 불렀습니다. 정식으로. 남명 조식 선생이 이 시로 거절을 했어요. 청관 청석정하라. 청컨대 천석, 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근이나 되는 종을 봐라. 보십시오. 청관 청석정하라. 비대고는 불명이라. 천석이나 천근이나 된 종을 한번 보십시오. 큰 종망치로 치지 아니하면은 천석이나 되는 종은 불명이라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은 적은 종은 적은 종망치를 만들어서 쳐야 되고 큰 종을 칠 적에는 큰 종망치를 만들어서 쳐야 됩니다. 천근이나 되는 종을 치는데 적은 종망치로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큰 종망치로는 치면 종이 울리기 마련. 그렇지만 큰 종망치로는 치면 종이 울리기 마련이에요. 이 한학의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선조하고 남명하고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짙게 올라가지고 우리가 그 리해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해 있는 리해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란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선비들이 도와가는 사람들이 그 세상하고 도의시하고 도학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나는 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 정치에 과거급제를 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하고 나는 평생을 도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선비들이 많지만 거기가 다 큰 조건으로서 부리게 된다면은 거기가 다 선비들이 나가서 벼슬을 했다. 그런 것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비대고면 불명이라는 말이 역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큰 종은 큰 종망치로 치면 울린다. 미끼를 큰 곳으로 던져주면 고래는 고래사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진정한 그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도학에만 치중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어떤 부하기 위해서 미련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거기에 자부심이 꽉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 것을 시를 읽으면 찾아내야 돼. 괜히 비대고면 불명이라 지금 무슨 뜻이냐 뭐 이런 물었었는데 여기는 자기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야. 쟁사 두류산 천명불명이라. 쟁사란 말은 하무스님 서리에도 몇 번 나와요. 금강경에. 아니 이런 뜻이에요. 쟁사. 아니 두류산은 지리산입니다. 백두의 지리라 그래가지고 두류산은 지리산이에요. 이 지리산은 천명유불명과 하늘이 울게 해도 오히려 울지 않는 거와는 같겠는가? 쟁사. 아니 뭐뭐과 같겠는가? 이 세상의 큰 종은 아무리 큰 종이라도 큰 종만 치료를 만들어가지고 치면 울리기 마련이지만 지리산은 천명이란 것은 하늘이 내성병력을 치는 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지리산을 울리기 위해서 하늘이 내성병력을 쳐도
오히려 지리산은 끄떡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끄떡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울리려고 해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 거와 같겠는가. 큰 종은 큰 종망치로 치면 울리기 마련이지만 지리산은 아무리 뭐 종망치가 아니라 내성백력을 하늘이 쳐도 지리산은 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꼭 조정에 나가서 임금을 보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리산에 숨어서 도와가는 이 자체가 바로 나라를 위하는 거고 임금을 위하는 거고 백성을 위하는 거고 모든 것을 위하는 것이다. 이 소리, 이 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건 굉장한 시예요. 이건 예. 그 남명 선생이 선조가 증거를 했을 때 가지 않고 이 시로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꼭 정치를 해서 조정에 가서 임금 옆에서 왕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학군자를 키우는 것. 여기 바로 이 자리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진하게 보인 겁니다. 예. 이 시를 선조가 보고 남명을 의거라고 철학하면서 등용을 못한 거니라 등용을 못 시킨 거예요. 이 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무슨 위원이 덫을 짜자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고 마누라까지 다 팔아가지고 뭐 했었는데 그 아무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나간 데는 숨어서 공부를 한다든가 발탁이 돼가지고 자기 도학을 세상에 편다든가 두 가지인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정치하는 사람의 소임 사는 사람들 이해할 필요가 없지만 임금이 자발적으로 내게 물어왔을 적에 물 탁 튕기고 추접한 소리 듣는다고 탁 튕기고 나가면 그것도 너무 경박해서 못 써. 예. 그러니까 천마디 만마디 신하들한테 들은 소리보다도 이 시 하나 선조가 들으면서 더 진한 어떤 감동을 느낀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돼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다스려지거나 안 다스리거나 자기 살림을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임진왜란 때 퇴계 제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진주 산성 싸움에 남명은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안 하는 분이면 남명 제자들이 거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퇴계하고 남명은 어떤 쌍벽을 이뤘지만 남명의 학문은 유불에 가깝다. 남명의 학문은 불로에 가깝다. 불교하고 노자에 가깝다. 그렇게 치유를 하고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진짜 성리 철학을 해가지고 자기 세계로 활짝 핀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평가를 모두 어떻게 그렇게 모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청관 청속정하라 비대금은 불명이라. 공부를 해가지고 한미천 장만해야지. 저런 소리라도 한번. 천컨된 천금이나 된 총을 보라. 비대금은 불명이라. 크게 치지 아니면 칠꽃자죠. 예.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크게 치면은 다 울린다는 소리가 역설적으로 나타나는다. 세상 사람들이 정성 든다고 하는데 숨어있는 선비들이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 예. 평소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 안 나가서 도와간다고 그렇게 마음에 지조를 지키던 사람도 다 지조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아니, 그런 큰 종하고 지리산하고는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 생사, 뜻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 시가 아니여 못 써. 그게 직선적이라서 상대방에게 느낌을 피곤하게, 알 듯 모를 듯하게 난청의 한기가 코끝들이 살짝 스치도록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상대도 모르게 그렇게 은은하게 표해지는 것이 그게 시의 유의 풍류라. 아니 두류산은 천동병력이 쳐도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온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내성병력 치는 것이요.
하늘에 내성백력이 쳐 울려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다. 울지 않는 거와 사사아니 같을까? 나는 큰 종이 아니다. 두리산이다. 지리산이다. 예. 자왈 사지지시에 관저질환이 양양호 영의제라. 사지는 노악산이 명은지야라. 나는 악지졸장야라. 사기의 관저지라는 이풍시요. 이풍시라. 양양은 미성이라. 공자 자위로 반노이 정악할세 즉 사지 재관지초라. 고로 악지 미성이 여차라. 공자가 가로되, 공자는 이 얘기했죠. 음악을 좋아해. 음악도 요즘 대중음악이 아니고 아주 클래식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아주 무반주 첼로로 아주 첼로도 잘 탔다 그래. 자왈 사지지시에 사라고 하는 것은 노악사이면서 이름이 지라는 사람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악으로서는 시전의 첫 권에 나오는 구풍장인데 그 구풍장의 첫 그 악장 이름이 관저장이에요. 관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냇가에 새가 짝을 구하는 소리로 흥을 일으켜 가지고서 좋은 배필들이 그러니까 서로 담 넘어가서 만나고 서로 부모 모르게 다방에 불러내가지고 저들끼리 짝짝꿍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와 그 덕이 어울리는 그런 그 어떤 짝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 여조 숙녀의 그 군자의 덕을 갖춘 남녀가 만나가지고서 서로 그 화기애애하는 그런 장을 음악에 실어가지고 읊은 것이 국풍장의 관저장입니다. 관관저군한 군자제 호구로다. 참치행체를 자지우지호라. 참치행체여 전전반칙호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관저장 국풍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악사가 그 국풍장 관저장을 처음 연주했을 적에 공자님이 국풍장의 그 사지 연주한 그 음악을 듣고 매료돼 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사지가 처음 국풍장을 연주할 적에 관저의 일장이 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난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음악이 한 장이 끝나는 것을 난이라 그래요. 이 난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가 아니고 이 난자는 어떤 그 음악이 한 대목 끝나는 마지막 그 이런 말로 다시 되풀이되는 그것을 난이라 그래요. 어려울 난자는 어려울 난자로 해석하면 안 돼. 이 고문에 보면은 이제 난자가 많이 나와요. 어질 난자가. 그 어질로운 난자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덕을 칭송할 적에 내가 시를 한 수 지어가지고서 이 시로서 마칩니다. 이 시를 지어서 바칩니다. 이 시를 지어서 시를 끝맺음합니다. 그런 데에 난자가 많이 나옵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한 대목이 끝나는 것이에요. 예. 주자가 근 800년 뒤에 도연명이가 술이 취하면은 그 돌에서 자고 가고 해가지고 후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거래강이라는 집을 지어놨는데 그 산중에다가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주자가 거기 지나가면서 저 앞에 시가 많아요. 그것은 빠지고 뒤에 끝난 부분만 내가 적은 겁니다.
저 시를 지어가지고서 도연의 그 귀거래사에 대한 일장의 시를 바쳤다. 우리는 어디 참배를 하고 간다든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에 뭐 조사스님들 시도 많고 전력사도 많지만 거기 가서 딱 그런 하나씩 지어가지고 그 어른들에게 바쳐야 우리가 예의가 되지. 그거 가지고 그냥 물이나 한 그릇 떠먹고 그냥 우지러 이리 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진하게 살아야지. 그건 속인들이 하는 것인데 진하게 살려면 자기 생각을 엮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른이 역사적으로 1000년 뒤에 우리가 제자라든가 몇백 년 뒤지만 그게 보답을 해야지. 그게 속인들이야 그냥 와버리면 저리 성지순례가 아니고 그건 아주 구경도 간다고 소리 말해. 기딴짓거리는. 결려의창초 당신이 계신데 그 귀거래관에 가서 결려의창초 뜀막을 엮어놓고 의창초 푸른 산 몇 불에 떡 의지한다 이말 뜀막이 의지하니 거상 내 잔원이라 800년 뒤 자신의 주자가 거기에 술을 한 잔 올리는 겁니다. 그 귀거래관에서 잔을 들어가지고 술을 한 잔 따라 드리니 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그 산에 가가지고 그 어른이 계신데 몇백 년 뒤에 그 술을 올릴 적에 올리기 전에 술을 한 잔 따라가지고 잔을 가서 내고 그 한 잔 술을 도랑에 이렇게 전부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그 술 냄새에 의해가지고서 그 술 냄새로 어르신이 이 도량에 오시라 하는 것이 그게 뇌자입니다. 술잔을 들어가지고서 강신술을 이 산중에 뿌려대니까 그 어른 생각이 나가지고 잔연이란 말은 눈물이 짤짤 흐른다 이 말이요. 눈물이. 사나이가 눈물을 흘렸을 때에는 굉장히 진한 겁니다. 굉장히 진한 거예요. 술잔을 들어가지고서 강신술을 뿌려대니 잔언이라. 요즘 같은데 도연명 선생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어떤 그런 해고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른의 인품이 너무 참 전원에 숨어서 도학에만 전공을 하신 그런 어른들이기 때문에 주자의 마음자리는 흠모하는 역사 인물이죠. 인풀일장소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스쳐간다 이 말이요. 바람이 스쳐가는 이 산중에 바람을 맞이해 가지고 일장소 한번 그저 신하고 교감이 됐을 때 무당이 휘바람을 불지요. 신하고 내 정신이 교감이 되면 휘바람이 저절로 나오는데 무당이 휘바람 불잖아. 옛날 김정일 무당 노러 갈 때 휘바람 막 불었었잖아. 알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인풀장소라 스쳐가는 바람에 닿아가지고 한번 휘바람을 불어. 이미 800년 전 그런 어른이지만 이미 정신적인 교감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난이 기례편이라 당신 기례편으로서의 내 이 시를 일장으로 들어 올린다. 이 난자가 그런 겁니다. 이 난자. 당신의 귀거래사, 그 일장의 귀거래사에 대해서 내가 이 시를 지어가지고서 한 도막으로 바칩니다. 난이 그런 뜻이에요. 고려 때 정지상이 알지? 고려 때 시인. 그분의 유명한 시 있잖아. 우울장대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이디요, 연년별루 첨록파라. 그것이 몰라? 왜 몰라? 다 스님은 아시지. 사나이 눈물 나온다니까 그런 소리예요. 대동강이 마르지 않고 저렇게 흘러내려간 것은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린 눈물이 모아서 그렇게 많이 흘러간다. 그것도 또 해줄까? 비가 저렇게 떨어지다가 비가 그치면 객은 떠나야 돼. 비가 오는데 객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축객은 비례라고 얘가 아니라 그래. 나도 이제 가위가 다 되니까 비가 그치면 나도 떠날 거야.
비가 그치는데 더 머물러 있을 명분이 없어. 그렇지만 비가 오는데 주인은 쫓아내지는 못해. 오는 비가 그치면은 나그네는 떠나야 된다. 요즘이야 뭐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빗속에 썽썽하지만 옛날에 선비들은 갓을 쓰고 정장을 하고 말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만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양식이 궁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일단 손님이 집에 오면 비가 오면 쫓아내지를 못해. 또 비가 오다가 개면은 손님도 얌체스럽게 더 머물러 있을 어떤 그런 명분이 없어. 떠나야 돼. 나도 이제 비가 그치면 나도 떠날 거야. 근데 역사에 떠나는 이별의 시치고 이만큼 눈물이 많은 역사에 그 이별의 눈물이 이만큼 많다는 시도 처음 봤어, 이거. 아무리 옛날 당시때부터 이 시를 봐도 역시 헤어지는 것은 모두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이 고려 때 전지상이 글인데, 당시 고려 때 시인 전지상이하고 스님 생활을 하다가, 산중하고 세속하고 왔다 갔다 한 이인노라고 파한집진 또 그 영감쟁인데, 둘이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이인노 하면은 참 시를 짓기 위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참 두타행도 많이 하고, 또 스님 신분으로서의 스님이 키워가지고 어려서 저래서 키운 인물인데, 그 파한집이라 그러면 유명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선비치고 고려 때 그 동정호 가가지고 그 밑에 소상팔경에 한산사를 보고 이인노가 시진 유명한 한산사 시가 있고, 또 당나라 때 장제가 시인 한산사 시가 있는데, 당나라 시인 장제하고 이인노 시하고 한산사를 그 소재를 해가지고 지은 시가 대조를 이렇게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이인노하고 전지상 씨는 고려 때 유명한 시인인데, 우훌장제 초색다 비가 그친 긴 뚝에는 푸른 색깔을 띤 초색이 많다. 요건 친구를 남포로 보내면서 지은 시인데,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둣가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둣가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 떠나는 사람들의 어떤 희와 비가 엇갈린 장소인데,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니까 이제 보내는 그런 사람은 그 이별의 노래가 그 주막에서 막 울려 퍼지지요. 그리고 그 주막 같은 데는 옛날에 보면 시에 많이 보면 요즘 만든 버드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별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버드나무 가지야. 객사청청 누색신이라 그 객이 떠나는 그 오두막집에는 버드나무 색깔이 푸르게 늘어져 있다. 그 버드나무 가지는 이별하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막집 같은데 버드나무가 있죠. 버드나무가 괜히 주막집에 있는 줄 알아요. 우월장제 초서다. 그 의미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저 손수건이나 주는 거 알지. 우월장제 초색다 비가 개인 긴 언덕에는 풀 색깔이 파란 것이 많아. 비가 올 적에 주막에 갇혀가지고 친구를 못 보내죠. 비가 그치니까 서로 헤어져야 돼. 송군 남포 비동가라 그대를 남포에 보내려고 하니까 동비가라 슬픈 이별의 노래가 주막집에서 울려 나온다 이 말이야. 멋있죠. 이별이란 건 멋있는 거야. 이별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꼴보기 싫고 미운 게 많을까 몰라. 우리는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붙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떨어져 있을 적에 진정 그리워하고 또 만나면 더 어떤 동의세계에서 같이 도담을 나누면서 차를 한 잔 곁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정이 더 골이 깊어가지요. 송군 남포 동비가라 비가 그치니까 임을 보내야 되고 그대를 남포에 보내니 동비가라 이별을 재촉하는 음악이 주막집 술을 파는 주모에게 울려 나온다 이 말이야. 좀 내가 좀 센치멘탈하진 같네.
예. 대동강수 하시지니리요. 대동강에서 이제 남포로 친구를 보는데 대동강수 하시지니요. 대동강물에 어느 때 마를 것이냐? 어느 때 마를 것이냐? 별루 연년 천록파라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쌓여가지고서 저 푸른 물결을 터하는구나. 예. 너무 과장된 소리 같지만 실제 진한 이별은 흐르는 강물도 내 눈물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 진한 사람하고 이별할 적에는 낙동 강물도 전부 내 눈물이 흘려서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과장된 소리 같지만 전혀 과장된 소리가 아니지. 예. 역사의 시인치고 이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전지상의 시도 나는 못 봤어. 예. 별루 연년 천록파라 이별하는 눈물이 해마다 쌓여가지고 저 푸른 물결을 통하는구나. 예. 백발이 삼천장이란 나조수 사장고 이별의 시가 있죠. 머리가 아무리 휘었다고 해가지고 흰머리가 삼천장이나 길택이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팍 휘어진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처절한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실제 3천장 아니라 84,000장보다 더 긴 것 같아. 나는 흰머리 언니가 한번 보고 사흘 울었어, 나도. 언제 이렇게 늙어져서 뻗거지고 난 뒤는 그냥 체념해버렸어. 뻗거지고 난 뒤 그냥 체념을 해버렸어. 예. 이건 과장된 소리 같지만서도 전혀 과장되지 않게 들리는 어떤 그런 것들. 예. 그것도 이별의 시는 유명한 왕유시가 있어, 왕유시가. 예. 권군갱진 일배주라, 이 주막에서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마지막 수로 한 잔을 이렇게 권하면서, 예. 서출 양관 무거이라, 여보 친구, 당신 서쪽의 양관 땅에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술 한 잔 건할 사람도 없네. 마지막 술 한 잔 잡소. 그것이 이거보다 훨씬 진해, 우리는. 이건 좀 여성적인 데가 묻어 나와. 참 정지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 신이야. 그리고 중국 사람이 지은 시하고 같은 배경을 보고 지은 시하고 같은 이별의 시를 봐도 중국 사람이 지은 시가 무게가 있고 표현이 은은하고 깊고 이건 좀 약간 여성적인 가미에다가 큰 놈이 그냥 엄살을 떨고 그냥 애교가 너무 많이 나온 그런 건데 그것도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대동강수 하시지며 대송강물이 이별한 사람은 눈물 때문에 저렇게 철철 넘친다는 게 과장된 시 같지만 전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한 이별을 못해서 그래요. 한번 진한 이별 한번 해가지고 나는 비가 안 그쳤으면 좋겠어. 왜 어두운 비가 그치냐 이 말이야. 오는 비가 금방 그치니까 그런 어떤 한국에서는 주모의 이별의 노랫소리가 울려 나온다 이 말이야. 객을 제청하는 소리 아니겠어. 우훌장제 초색다 비가 그친 김둑에는 파릇파릇한 그런 풀 색깔이 많아. 송군 남포 동비거라 그대를 남포에 보내는데 이별의 슬픈 노래가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울렁거리고 친다는 소리예요. 예, 들을 문자하고 움직일 동자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술잔을 두는 그 손 자체가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이 동자라고 하는 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맛을 느끼고 봐야지 지치 않고는 그 맛을 몰라. 대동강수 하시지인지요. 당신하고 나하고 서 있는 대동강물 해마다 이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 때문에 저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고 그러냐. 과장되는 것 같지만 전혀 과장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장마가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한테는 굉장히 그 섬세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절의 국풍장, 관조장은 남녀의 사랑을 읊은 시예요. 꼭 문왕과 문왕의 애의를 곁들여서 관조장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좋은 짝이 서로 어울렸을 때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이 뭐야 영국에 그 바람 피우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그건 그냥 못 써. 그건 못 써.
우리 정성에 안 맞는 짓이야. 예? 사지가 국풍장을 처음 연주할 적에 관제의 그 일장의 음악이 나니란 말이 일장의 음악이라는 소리야. 양양호 여의제라. 아름답고 아름답고 진짜 서로 만날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읊는 그런 것들 시의 정성. 그 양양의 소리가 여의제라. 내 귀에 지금도 쨍엄이 울려가지고 내 귀를 쨍엄이 울려서 맥혀준다. 사지는 내 나라 악산이 이르는 치라. 나는 음악의 마지막 졸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기의 왈 관정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전의 국풍장 첫 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양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꽉 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적에 아마도 이 뜻자는 일때는 아마도 그 당시 공자님이 양양의 여의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아마도 공자께서 이 나라부터서 노예 들어가지고 이 나라부터 노예 들어가지고 공자님이 이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나이 많은 것을 절감하고 또 꿈의 주공도 뵙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또 그 기린이 세상에 나왔는데 기린이 그 상냥한 사람 때 맞아가지고 하나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 공자님이 쩔뚝쩔뚝한 그 기린을 보고 모든 행사를 다 접어두고 논란에 돌아와서 예약이라든가 춘치라든가 학문을 정리했다. 그런 얘기들이 논에도 실려 나옵니다. 그 마지막인데 공자가 이 나라부터서 논하에 되돌아와가지고 정악 악을 정리를 할 때 마침 그 당시에 그 사지라는 악관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악의 벼슬지에 올라 있을 적에 그 처음이다. 고로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어제도 음악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그렇게 우리가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돼야지. 자왈 광이 불직하며 동이 불언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 불지의로라. 동은 무지모요 어는 근후야요 공공은 무능모니 오 불지지자는 심절지지사니 역불성지 교회야라. 소시왈 천지생물의 기질이 불제니 기중제 이하